저는 각 브롤러를 궁극의 시험에 통과시켜 그들이 훈련장을 얼마나 빨리 청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여기에는 4명의 일반 봇, 1명의 사수 봇, 진짜로 몰려드는 미니 봇무리, 그리고 체력이 10만인 로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누가 승자가 될까요? 셸리는 먼저 점토 비둘기를 사용해 2명의 복서 봇을 제거하고 이어서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춘 하이퍼 슈퍼로 다음 2명을 처리해 빠르게 스나이퍼 봇에게 접근합니다. 그녀는 슈퍼를 적절한 각도로 대형 봇에 사용해 그를 미니 봇 쪽으로 더 멀리 밀어내면서 관통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29위에 오르게 됩니다. 니타는 왼쪽에 하이퍼봄을 소환하고 오른쪽에 남아있는 봇들, 스나이퍼까지 모두 제거합니다. 니타의 공격은 관통하기 때문에 3번의 공격으로 미니 봇들을 손쉽게 쓸어버릴 수 있고 브루스와 함께 대형 봇 쪽에서 다시 만나 결국 11위에 도달합니다. 콜트에게 다행인 점은 하이퍼 차지 공격에서는 일반 슈퍼 한 번으로 한 발의 봇 하나를 단번에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처음 5봇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몇몇 미니 봇들과 함께 대형 보스를 처치한 후 콜트는 14위에 오릅니다. 불의 슈퍼와 가젯은 강력한 조합을 이루는데 이 덕분에 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불은 처음 4봇을 제거한 후 버서커 모드가 활성화될 때까지 스나이퍼 봇의 공격을 일부러 맞습니다. 몇 번의 정확한 슈퍼를 사용한 후 그는 52초 만에 대형 봇을 처치하며 49위를 차지합니다. 콜트와 마찬가지로 브록의 하이퍼샷 한 발로도 일반 봇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브록은 대형 봇에게 슈퍼를 연속으로 사용하고 미니 봇들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 공격을 몇 번 섞으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간 손실은 마지막 순간에 발생하는데 브록이 벽을 넘기 위해 가젯을 사용해 스나이퍼 봇에게 다가갈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록은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엘프리모의 슈퍼는 2봇을 한 번에 맞출 수 있을 만큼 딱 맞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그들을 끌어당기고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셸리와 마찬가지로 프리모는 슈퍼를 사용해 벽을 부수고 대형 봇을 미니 봇 쪽으로 천천히 밀어내면서 슈퍼로 공중에 떠있는 동안 시간을 벌고 2봇을 동시에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는 33위를 차지합니다. 바를리는 투척형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 좋게도 하이퍼 차지된 공격 한 번으로 봇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슈퍼와 하이퍼 슈퍼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 바를리는 결국 34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1,400의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덕분에 그는 남아있는 복서 로봇들을 일반 공격 한 번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광역 피해와 넉백 효과를 활용해 남은 로봇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그는 16위에 오르게 됩니다. 틱은 마지막 수단인 가젯을 사용해 복서 로봇 하나를 밀어내고 그의 슈퍼가 2대 모두를 맞출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3번의 정확한 공격으로 나머지 로봇들을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지뢰의 사용을 최대한 최적화하고 특히 하이퍼 슈퍼가 적중한 후에 남은 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그는 25위에 오르게 됩니다. 팔비트는 느리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몇 번의 매우 정확한 공격과 슈퍼를 통해 그는 처음 4대를 처치하고 대형 로봇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의 하이퍼 슈퍼는 제시의 터렛처럼 작동합니다. 주 공격으로 스나이퍼 로봇을 처치한 후 그와 그의 하이퍼 터렛은 동굴을 정리할 수 있지만 이는 겨우 28위에 해당합니다. 니코는 자신의 탄환 튕기기 경험을 현명하게 활용합니다. 그는 이를 정확하게 사용해 최대한의 가치를 이끌어냅니다. 그는 스나이퍼 로봇을 처치해 시간을 벌 뿐만 아니라 몇몇 작은 로봇들도 함께 제거합니다. 이 덕분에 그는 상위 10위 안에 들 수 있습니다. 데릴은 불과 비슷하게 시작하며 자신의 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그는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정확한 사격으로 그는 자신의 슈퍼로 보스를 2번이나 맞출 수 있고 근거리에서 가젯을 사용해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충분히 빠르지 않아서 겨우 47위를 차지하는데 그칩니다. 페니의 플레이는 제시의 플레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녀는 시작하자마자 박격포를 설치한 뒤 나머지 구역을 정리하러 갑니다. 짜증난 데릴은 여전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한 번의 공격으로 0점이 넘는 피해를 줄 수 있고 놀라운 관통 능력 덕분에 적의 물결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20위를 차지합니다. 칼은 슈퍼와 불을 완전히 활용해 처음 4명을 제거하며 훈련장을 DOS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저격수 쪽으로 향해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적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그는 24위에 올랐습니다. 불쌍한 제키는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녀는 슈퍼를 사용해 모든 로봇을 자신의 작은 범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만 느린 재장전 속도가 게임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웨이브를 제거한 후에는 반동 공격을 사용해 대형 로봇에게 아주 약간 더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녀는 80위를 기록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겠지만 거스 역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는 각 유령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모든 샷을 정확하게 조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가장 멋진 점은 바로 그의 슈퍼입니다. 비록 슈퍼가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사용 후에는 그의 피해량이 25% 증가하고 주변의 적들을 밀어냅니다. 이 메커니즘과 몇 가지 요령을 활용해 저스는 이 도전을 83위로 마무리합니다. 보의 오라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 게임이 버벅였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은 슈퍼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각 지뢰의 반동 덕분에 다른 지뢰들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고 한 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이 도전을 13위로 마무리합니다. 엠즈는 처음 4대의 로봇을 쉽게 처치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엠즈는 탄약을 재장전해야 할 때마다 슈퍼를 사용해 저격 로봇의 체력을 조금씩 깎으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대형 로봇에게는 탄약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엠즈는 56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투는 모든 슈퍼를 극도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짜증나는 도전이었습니다. 몇 번의 빠른 사격으로 처음 2대의 로봇을 제거했고 적절하게 사용한 가젯 덕분에 저격수 로봇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로봇이 계속 불타도록 유지하고 하이퍼 슈퍼로 미니 로봇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격과 슈퍼를 계속해서 난사하다가 결국 로봇이 쓰러지면 스투는 69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이퍼는 처음 4대의 로봇을 빠르게 제거한 뒤 하이퍼 슈퍼를 사용해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이퍼 차지를 활성화한 후에는 대형 로봇에 접근해 모든 폭탄이 정확히 명중하도록 하고 최대한 많은 피해를 주기 위해 다시 후퇴했습니다. 이 전략을 끝까지 반복하면서 남은 미니 로봇들에게 슈퍼를 3번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덕분에 그녀는 38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팸도 정말 잘 해냈습니다. 그녀의 슈퍼는 지속적으로 960의 피해를 주고 스크랩서커는 거의 즉시 모든 탄약을 재충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하이퍼 차지가 없으면 추가 능력을 전혀 얻지 못해 결국 35위에 머물렀습니다. 프랭크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린 공격 속도가 그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프랭크는 되돌릴 수 없는 끌어당김을 사용해 큰 로봇을 미니 로봇 쪽으로 끌어당겨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프랭크는 62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비는 처음에 매우 정확한 거품을 던져 네 로봇 중 2대를 동시에 맞추고 한 방에 배트로 마무리합니다. 보스에 도달하자 비비는 보스를 아주 정확한 위치로 날려보내 거품이 연속으로 여러 번 맞을 수 있게 했습니다. 조금 더 빨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비비가 29위를 차지했습니다. 흔들리는 벌집 플루슈는 최대 사거리에서 로봇 한 대만 제거할 수 있고 나머지는 2번의 사격으로 쓰러뜨립니다. 적절한 위치에 있으면 그녀의 슈퍼의 각 펄스가 모두 적중하도록 할 수 있고 동시에 흔들리는 벌집에 각 펄도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녀의 하이퍼 차지가 군집을 처리하는데 정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57위를 차지했습니다. 난이는 탄원을 발사하고 재장전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슈퍼를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 파워 덕분에 약간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었고 동시에 모든 탄원을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미니 SE를 제거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67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에드가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피해를 주고 뛰어난 기동성을 지녔으며 공격도 빠르게 재충전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39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잘했어, 에드가.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그리프는 강력한 피해의 공격과 관통하는 카드로 빛을 발합니다. 완벽한 조합입니다. 그가 거대한 로봇 앞에 도착했을 때 잘 배치된 몇 개의 슈퍼와 공격으로 그는 슈퍼를 연결해 문자 그대로 그 자신과 뒤따르는 미니 로봇을 조각조각 냈습니다. 그리프는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럼은 적 무리를 쉽게 처치했는데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대부분의 적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거대 로봇과 마주쳤을 때부터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엑스펙터는 좋은 스타 파워이지만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매번 최대 사거리에서 명중시켜야 해서 매우 성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겨우 51위에 머물렀습니다. 본의의 두 가지 형태는 이 테스트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용합니다. 캐논 형태는 초반 로봇들을 빠르게 제거하고 슈퍼와 작은 형태는 미니 로봇들을 처리하는 데 완벽합니다. 놀랍게도 크래시 테스트는 여기서 정말 유용한데 좁은 범위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느린 재장전 속도 때문에 거대 로봇을 제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결국 70위에 머물렀습니다. 게일은 스프링 이젝터를 사용해 로봇을 한쪽으로 날려보낸 다음 슈퍼를 이용해 다른 로봇들을 반대편으로 밀어내어 모두 한 번에 쉽게 제거합니다. 지금까지의 다른 브롤러들처럼 게일도 모든 로봇을 한 구역에 몰아넣어 몇 번의 연속 공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게일은 45위에 올랐습니다. 코렛은 간신히 4번의 하이퍼 슈퍼를 4대의 첫 번째 로봇에게 사용하고 이후 슈퍼와 가젯 공격을 조합해 스나이퍼 로봇을 상대합니다. 비록 빠르긴 하지만 이 과정이 그녀를 많이 지체시키는데 보스 로봇과 미니 로봇을 쓰러뜨리는 데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7위를 차지합니다. 벨은 처음부터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심지어 재미도 없습니다. 웃지 마세요. 벨은 이동 속도가 보통이고 공격 속도와 재장전 속도도 느립니다. 몇몇 가젯과 슈퍼를 잘 활용하면 다른 브롤러들보다 빨리 끝낼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벨은 82위에 랭크됩니다. 애쉬는 세라를 작은 카미카제 폭탄처럼 사용합니다. 이 폭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적을 처치할 만큼의 데미지는 충분히 줍니다. 이 덕분에 애쉬는 보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마지막에는 나머지 미니 로봇들도 관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애쉬는 42위에 오릅니다. 안타깝게도 로라는 여기서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우선 그녀의 하이퍼 클론은 모든 로봇을 처치하기에는 데미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큰 로봇과 맞설 때는 때때로 클론이 아예 공격을 하지 않아서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54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렉과 마찬가지로 샘도 처음 4대의 로봇에게 초강력 슈퍼를 4번 던질 수 있고 사격 로봇도 빠르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 큰 보스와 맞설 때는 가장 약한 형태를 사용해서 탄약을 재충전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장착한 포인트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31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맨디는 매우 꼼꼼해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로봇을 처치한 다음 특정 위치에서 보라색 폴로를 사용해 최대한 하이퍼 슈퍼를 극대화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메이지는 기본 공격과 슈퍼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단일 대상뿐만 아니라 광역 피해도 매우 빠르게 입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주인공은 그녀의 하이퍼 슈퍼와 가젯으로 한 번의 공격에 수많은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DBS 상이 너프되기 전에 기록된 것이고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그의 하이퍼 슈퍼는 초반 로봇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고 몇 번의 잘 맞은 슈퍼로 미니 로봇들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거대한 로봇을 문자 그대로 분쇄해버립니다. 이것이 그를 상위 10위 안에 들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펄은 열을 충분히 올리지 못해 매번 사격할 때마다 아주 적은 피해만 입힙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하이퍼 슈퍼는 엄청난 피해를 주어 결국 37번째 자리에서 마지막 적용 로봇을 제거합니다. 레리와 로리는 여기서 매우 다른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리는 아래쪽에서 몇몇 보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레리는 적의 물결을 처리합니다. 대형 보스를 상대할 때 로리는 레리를 위한 탄약 생성기 역할을 하며 레리가 여기서 주요 딜러입니다. 함께 그들은 36위로 마무리합니다. 정확한 천사 사격과 슈퍼 덕분에 그들은 체력이 낮은 보스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그녀의 슈퍼가 중첩될 수 있어서 연속으로 슈퍼를 사용할 수 있고 한 번의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혀 적을 빠르게 처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41위에 머물게 됩니다. 베리의 크림은 바닥에 오래 남아있어서 적 한 명당 한 발씩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정말 유용합니다. 그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공격과 슈퍼를 계속해서 난사하는 것뿐이며 결국 동굴 전체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그는 18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쉐이드는 게임 전체에서 최고의 기동성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공격력은 단순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느린 발사 속도가 정말로 약점이 되지만 멈춰야 할 때까지는 빠른 이동 속도로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재장전 속도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쉐이드는 61위를 차지합니다. 미포는 이 도전 내내 고생했습니다.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의 공격뿐인데 이 공격은 재장전 속도와 피해량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스타 파워는 슈퍼를 사용할 때 재장전 속도를 약간 높여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의 가젯이 몇몇 보스를 처치하는데 두 번밖에 쓸모가 없었고 공격보다도 피해량이 적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분 동안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공격을 계속 난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꼴찌로 마무리했습니다. 모티스의 슈퍼를 정말 잘 사용하면 한 번에 4명의 보스를 처치할 수 있고 이후에도 슈퍼 덕분에 나머지도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큰 보스에 도달하면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모티스는 71위를 기록했습니다. 타라는 이 도전에서 최고의 능력 중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슈퍼는 보트를 끌어당길 수 있고 그 후에는 주공격으로 관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녀의 그림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슈퍼를 잘 사용하면 타라는 19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는 포코보다도 더 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정확하게 초강력 슈퍼를 2번 사용하면 4개의 보스를 잡을 수 있고 각 보스를 제거하는데 추가 탄환이 하나씩만 더 필요합니다. 그 이후로는 복수의 영혼이 미니 보트를 처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는 약한 주 공격과 슈퍼로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는 88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맥스는 움직일수록 재장전 속도가 더 빨라지지만 너무 많이 움직이면 탄환을 놓칠 위험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점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재장전과 이동 속도가 매우 빠름에도 불구하고 맥스는 모든 적을 빠르게 처치할 만큼 충분한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맥스는 74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P의 도어맨들은 처음 4대의 로봇 스트라이커를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했고 큰 로봇에게도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크로너 이전에 녹화된 것으로 크로너가 맵에 무한정 남아있었기 때문에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어쨌든 미스터 P는 15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스프라우트는 정말 다루기 까다로운 캐릭터였습니다. 스프라우트가 해야 했던 것은 슈퍼 하이퍼를 던지고 이식가젯을 사용해서 로봇을 하이퍼 차지 구역으로 밀어넣은 다음 최소한 0점 이상의 피해를 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스프라우트는 남은 공격으로 다른 슈퍼와 하이퍼 차지를 충전해 이전 하이퍼 차지를 교체했습니다. 그는 59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바이런은 공격, 슈퍼, 가젯, 스타 파워를 조합해 처음 4대의 로봇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각 관통샷을 웨이브에 사용해 슈퍼로 큰 로봇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보기에는 매우 시원하지만 바이런은 겨우 64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퀵의 공격은 간신히 복서들에게 단 4번의 공격만에 그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남은 로봇들은 이후 스퀵의 슈퍼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위대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루는 멋지긴 하지만 느리기도 합니다. 그의 슈퍼는 꽤 넓은 범위를 커버하지만 피해량은 미미합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보스 로봇에게 연속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고 각 슈퍼는 미니 로봇과 사격 로봇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6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러프스에게 다행인 점은 그의 하이퍼 슈퍼가 정확히 사형에 피해를 주는데 다시 말해 처음 두 로봇과 저격수를 제거하기에 딱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해야 할 일은 큰 로봇을 작은 로봇들에게 던지고 나머지 방을 정리해서 50위로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지에게 가장 최적의 경로는 먼저 오른쪽에 있는 두 로봇을 제거한 다음 왼쪽에 두 로봇을 처리하고 그 후 미니 로봇들에게 다가가 버지의 관통 공격으로 한 번에 쓸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빨랐지만 그의 슈퍼는 총장 거스를 제거하는 데에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버즈는 58위를 차지합니다. 팽은 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몇 번의 좋은 슈퍼를 사용하면 그는 아주 빠르게 대형 보스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올바른 위치에 서 있으면 그는 콘프로 큰 로봇의 팝콘 2알을 맞추고 하이퍼 슈퍼로 하나를 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52위에 그칩니다. 이브가 해야 할 일은 가는 곳마다 아기들을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로봇에게 알을 폭격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자식들을 배치하는 반복적인 사이클이 됩니다. 이브는 44위를 차지합니다. 자넷의 드롭 드 베이스 가제트는 총 2형의 피해를 입히는데 사실 꽤 흥미롭습니다.
그녀의 슈퍼가 정말 쓸 가치가 있는지 망설였는데 일반 공격의 75%밖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3개의 폭탄이라도 맞춘다면 약간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터지고 65위로 마무리합니다. 오티스의 경기는 꽤 평범했습니다. 그의 하이퍼샷은 전투봇을 한 방에 제거하고 빠른 물보라로 나머지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브롤러에 대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65입니다. 버스터는 정말 착한 녀석입니다. 그의 슈퍼는 저격수 봇을 제거하는데 한 번 사용되었을 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끌어당기는 가젯은 보스를 무리 쪽으로 가까이 데려오는데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본 공격이 관통하기 때문이죠. 느리지만 확실하게 버스터는 81위를 차지합니다. 그레이는 버스터와 같은 재장전 속도를 가지고 있고 데미지는 더 적게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미 짐작할 수 있겠죠. 그의 포탄은 이동할 때 유용했지만 한 2번 정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공격용 그랜드 피아노밖에 쓸 게 없었습니다. 86위입니다. RT는 한 번의 공격마다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재장전 속도가 느려서 결국 그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꽤 괜찮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해서 겨우 53위를 차지했습니다. 윌로우는 시작부터 불리한데 로봇 하나당 2번의 공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슈퍼를 아주 영리하게 사용해서 탄약을 아끼면 웨이브를 조금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분 51.2초 동안 대형 로봇을 간지리는 수준입니다. 그녀는 84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심은 사용할 수 있는 공격형 가젯이 하나뿐이라 이런 테스트에서는 분명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와심은 벽을 통해 스나이퍼 로봇을 맞추면서 약간의 시간을 벌지만 결국 68위에 그칩니다. 척의 경우에는 2조 4조화까지가 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찾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처음에 로봇들을 밀쳐서 관통시키고 큰 로봇에게 계속 달려들어 탄약을 빼앗은 다음 작은 로봇들을 한 줄로 공격하고 스나이퍼를 유령 열차처럼 연속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척은 30위로 마무리합니다. 찰리의 슈퍼와 다이제스티프 조합은 큰 로봇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방법이 2번밖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미들과 엄청나게 빠른 재장전 속도의 도움으로 27위까지 올라갑니다. 멍키는 레코드 스매시와 함께 이 도전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걸 위해 만들어졌죠. 안타깝게도 그의 끔찍하게 느린 재장전 속도 때문에 피해를 입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메이코는 76위를 차지합니다. 멜로디는 어디든 매우 빠르게 돌진할 수 있고 거의 항상 주변에 완전한 음표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슈퍼로 벽에 부딪히는 것이 슈퍼로 큰 로봇 주위를 도는 것보다 프레임이 덜 소모되고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가젯 하나만 더 있으면 그녀는 상위 10위 안에 듭니다. 릴리와 함께하는 부분이 특히 재미있었다고 느꼈어요. 릴리의 분갈이 가젯은 여기서 정말 유용해서 그녀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녀는 46위를 차지합니다. 클랜시의 모든 장비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는 실제로 그걸 해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노란 버튼을 마구 누르고 이기는 것뿐입니다. 그는 상위 10위 안에 듭니다. 모는 사격할 때 정확해야 하는데 한 번만 실수해도 겨우 15의 피해만 입힙니다. 다행히도 이 대부분의 피해는 그의 슈퍼와 아주 작은 공격 그리고 보스의 매우 넓은 히트박스를 이용해서 입힌 것입니다. 모는 48위를 차지합니다. 니타와 마찬가지로 주주는 그레고리를 불러 아래쪽에 있는 몇몇 로봇을 제거하고 더 많은 로봇들을 마무리합니다. 가족의 유대감과 범위 효과 덕분에 그녀는 43위를 차지합니다. 올리는 이 참담한 성과 이후로 더 이상 시리얼을 준비할 수 없어서 단 한 그릇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별 히밍틱을 사용해 약간 더 빠른 속도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슈퍼는 탄약의 절반을 소모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략은 모든 탄약을 다 사용한 후 남은 탄약이 없을 때 슈퍼를 발동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분 7초의 고된 시간이 지난 후 올리는 89위를 차지합니다. 트윈캐스는 자신의 슈퍼를 마치 영구적인 분노 주문처럼 사용하여 그 안에 있을 때마다 재장전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각 공격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뽑아내고 적절한 타이밍에 몇몇 가젯을 사용한 덕분에 그는 68위를 차지합니다. 루미는 놀라운 속도로 연속해서 사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슈퍼가 실제로는 단일 대상을 제거할 때만 정말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과 슈퍼 사용 사이에 엄청난 지연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키러스가 이 테스트를 더 빠르게 수행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결과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22위를 차지합니다. 스파이크는 한 발의 바늘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경쟁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가젯인 핑 쿠션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를 입히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모든 바늘이 적중하면 3만 이상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파이크는 상위 10위 안에 진입합니다. 트레이닝 동굴 스피드런을 보면 항상 크로우가 사용되지만 모든 새로운 하이퍼 차지와 함께 그는 여전히 가장 빠를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는 상위 10위 안에 듭니다. 최대한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암살자치고는 레오는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의 하이퍼 슈퍼는 많은 속도를 제공하지만 사실상 그게 전부입니다. 느린 재장전 속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를 79위에 머물게 합니다. 샌디의 슈퍼는 루의 슈퍼처럼 거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무리를 빠르게 제거하거나 저격수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장신용에 가깝습니다. 피해량이 적고 재장전 속도도 느려서 샌디는 85위에 머물게 됩니다. 진짜 엠버 유저들처럼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오토에임을 유지하고 가끔 노란 버튼을 누르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멜로디처럼 자신의 가젯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그녀가 멜로디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요 40위입니다. 메가는 슈퍼와 하이퍼를 너무 많이 얻어서 거의 우스울 정도입니다.
편안한 발만으로도 슈퍼를 넣고 두 발이면 하이퍼를 넣습니다. 여기에 재장전 속도를 높여주는 그녀의 가재신 도구 상자가 더해지면 그녀는 괴물이 됩니다. 몬스터 트럭 매그 24위입니다. 서지의 하이퍼는 초반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는 저격수 덕분에 가젯을 사용해 약간의 탄약을 충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보스를 무리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훨씬 더 멀리 가기에는 필요한 재장전 속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66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체스터의 기록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운에 달려있었고 이것이 제가 시도한 것 중 가장 좋은 결과였습니다. 완벽한 세상이라면 사탕이 그에게 초반에는 속도를, 보스전에서는 재장전을 주고 모든 슈퍼가 살라마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계산을 해보죠. 0, 0, 0, 25 32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코르델리우스의 슈퍼가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림자 영역에 있을 때 더 빠른 재장전 속도에 2점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스를 혼자 상대할 때 조금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코드는 72위에 올랐습니다. 킷은 한 번의 공격으로 두 대의 로봇 복서에 겨우 맞출 수 있고 슈퍼는 모두 조금 더 쉽게 이동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로봇에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임무는 단순히 조준하고 쏘는 것에 불과합니다. 킷은 66기를 차지했습니다. 드라코의 대부분의 피해는 그의 슈퍼에서 나오며 그는 이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대형 로봇에게 노출되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슈퍼를 쓸 때마다 콤비네이션을 벗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드라코는 55위를 차지했습니다. 켄지는 자신의 대시와 공격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로봇들을 베어내고 스타파워 검을 연구하다 덕분에 난전 속에서도 슈퍼를 완벽하게 사용하며 큰 로봇이 죽을 때까지 자동 공격을 계속해서 난사합니다. 켄지는 60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명의 새로운 브롤러 카제와 제영이 막 공개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들의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영의 테스트는 꽤 간단했습니다. 그의 회복 능력은 실제로 속도 능력보다 200포인트 더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속도 공격을 사용해 더 빠르게 이동했고 회복 공격과 피해 가젯은 가능한 한 빨리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는 슈퍼가 사실상 쓸모없고 모든 것이 그의 기본 공격에 달려 있었습니다. 카제는 정말 복잡해서 이번 테스트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 인상적인 피해를 입힙니다.